네, 안녕하세요. 블랙 버밀리언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50분입니다. 되게 좀 일찍 나왔죠? 저번주에 되게 거의 저번주 토요일에 거의 20시간 가까이를 운전을 했기 때문에 드라이브 효과를 되게 많이 채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당일은 되게 힘들어도 조금만 지나면은 더 달리고 싶어져요. 저번주에 진짜 하루 20시간, 거리로는 산길을 포함해서 650km 정도 달렸는데, 아마 일반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로만 그렇게 달렸거든요. 근데 산길이 많아서 아마 실질적으로 800km 이상 일반 도로로 달렸으면은, 산길 아닌 그냥 도로로 달렸으면 한 800에서 850은 달렸을 거예요. 제가 쿠마모토 갈 때 보통 하루에 보통 그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빡시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 시간에 나오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해산이다 보니까 주말밖에, 토요일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낮에는 또 애들이랑 이렇게 있어야 하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뭐 밤밖에 없죠. 그리고 가족 있을 때랑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근데 되게 좀 저번 주 되게 빡시게 돌아다닌 만큼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달린다는 게. 그래서 신호 받을 때 이렇게 좀 잠깐 말을 끊고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도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드라이브 목적지는 요코하마 시의 야마시타 공원입니다. 유명한 곳이죠. 그냥 뭐 거기밖에 정확한 지명을 잘 알지 못해서. 밤에 가면은 관람차라든가 그런 되게 풍경 이쁘게 보이는 장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드라이브 유튜버이기 때문에 가는 루트만, 저도 뭐 그렇게 돌아다니려고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드라이브 장소를 정할 때 정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한 것 뿐이지, 뭐 거기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나 뭐 풍경을 보려고 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공사하는 곳이 되게 많죠. 싱크홀 같은 것도 되게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고,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래서 뭐 예전부터 원래 많았었는데, 공사는 주로 공사를 밤에 하니까 좀 낮에 달릴 때랑 다른 것도 좀 있고요. 밤에는 확실히 좀 차가 적긴 적어. 여기 낮에 주말 때도 뭐 평일 때도 그렇지만 진짜 꽉 막혀서 거의 출퇴근 시간 때는 진짜 이동이 힘든 곳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사실은 밤에 한 11시쯤에 나오려고 했는데 자버렸어요. 10시쯤에 잤나? 눈을 뜨니까 새벽 3시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시간에 가는 게 길도 많이 이렇게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그냥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는 가족들이 아침 7시에 밥을 먹기 때문에 7시 전까지는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분비면은 2시간 요코하마시까지 우리 집에서 40km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비에 찍힌 거리가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기준으로는 35km인데 대충 저희 집에서 거의 40km로 찍히더라고요. 근데 40km면은 진짜 잘 안 나가면은 거의 20km 정도밖에, 시속 20km밖에 못 가니까 2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 35km에 딱 내비상으로는 1시간 1분이라고 나와있네요. 되게 여유죠. 뭐 신호만 안 걸리면은 차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대충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카메라 배터리 때문에, 카메라 배터리가 중간에 이렇게 완전히 배터리가 나가면은 그 영상이 녹화된 게 그 배터리 나갈 순간까지만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세션 자체가 전부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이렇게 녹화를 했다가 1시간 1분째 배터리가 나갔을 때 그 1시간짜리가 전부 다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전에 이렇게 배터리 나가기 전쯤에 좀 일단 영상을 끊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목적지를 애초 당시부터 1시간 정도 거리에 이렇게를 한다거나, 그런 게 기본적으로 그냥 혼자 드라이브 할 때랑은 좀 다른 고려사항이 있긴 하더라고요. 앞에 되게 큰 트럭이 있어서 신호가 가려서 안 보일 때가 있으니 너무 붙어가면 지금 이 도로는 예전에도 말했던 칸나나입니다. 환상 7호선. 이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이 길로 주로 상하로는 이 길로 가는 게 많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고속도로 타려고 해도 이 길로 가야 되고, 고속도로는 그 칸파치, 지금 환상 7호선 칸나나라고 있는데 환상 8호선 칸파치에도 뭐 고속도로 타는 길이 있고요. 쪽도 있고, 아무튼 제가 사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그 영향을 받는 도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차 자체는 그렇게 되게 여유롭게 적은데 앞에 트럭이 시야를 너무 많이 가려서
지금 4시 2분인데 이렇게 하지 가까운 2월이면은 지금쯤 좀 어느 정도 밝아올 시간대인데 이제 좀 한 5시 아마 그 목적지 도착해야 될 때쯤 돼야 약간 밝아져 올 것 같네요. 집에 돌아올 때는 좀 많이 밝을 것 같은데 가는 영상을 주로 찍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신주쿠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 이쪽으로 쭉 나가면 가나가와현 동경의 밑에 있는 가나가와현으로 가게 됩니다. 금방 킥보드가 지나갔네요. 저도 이렇게 타는 거 기구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킥보드를 하나 살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본에 제한 조건이 많아서 그냥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번호판을 달아야 되고, 그리고 헬멧도 기본적으로는 써야 되고요. 게다가 도로가 아닌 보도로 다닐 때는 시속 8km를 이렇게 제한되게, 이게 보도로 다닐 때랑 일반 도로로 달릴 때랑 이렇게 표식이 밖에서 알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잘 해야 되거든요. 구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도를 다닐 때는 시속 8km 제한이 있어서 좀 8km는 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자전거는 물론 자전거도 도로로 달려야 되지만 보도로 다닐 때도 그래도 조금은 보행자 신경을 쓰면서 약간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가야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좀 관심사항이 많이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바로 살려고 했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바이크. 근데 물론 바이크랑 좀 타는 느낌이 좀 다르니까 그런 건 물론 아직도 관심이 없진 않죠. 그런 타는 기구에 대해서는. 자체는 제가 워낙
많이 달리는 도로라서 뭐 색다를 게 진짜 하나도 없는 도로긴 한데 좀 달리기는 편한 도로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 1차선이 아니라 2차선 도로이기도 하고 여유로운 편이죠. 한국에 비해서는 엄청 차선이 적지만은 뒤에 진짜 차가 하나도 없네요. 이 시간대는 진짜 차 많이 다니는 길인데 시간이 뭐 새벽 4시다 보니까 순조롭게 가서 벌써 13km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27km. 칸나나도리 세타가야구로 여기 들었네요. 저기 옆에 육교에 간판 달려있는 것 왼쪽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 칸나나라고 표식이 있었습니다. 초기 찍었던 영상에 비해서는 영상을 제가 빨간 신호를 커트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처음 찍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도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는 좀 끊기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의식해서 낮에 영상을 찍어야 전망가 보이고 할 텐데 제 사정상 컨셉상 여기는 이제 메구로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낮에는 차가 워낙 많고 뭐 제가 정체 구간을 이렇게 커트는 하겠지만 커트하면 뭐 상관없으려나? 근데 뭐 사정상 낮에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밤에만 이렇게 주구장창 달리게 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밤에 달리는 거 좋아합니다. 영상으로는 그렇게 재미없어 보일 것 같지만 밤에 이렇게 물론 지금 영상 찍는다고 음악을 듣진 않지만 저번 주가 휴가였죠. 일주일간 오봉야스미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인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자꾸 우리나라라네. 한국이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일본은 양력 8월 15일이 추석이라서 그 전으로 보통 한 일주일, 토요일, 일요일 겹쳐서 보통 한 10일 가까이, 10일 정도 이렇게 쉬는, 뭐 안 쉬는 것도 있겠지만 곳이 많습니다. 저번 주에 어봉休미라서 저도 한 10일 넘게 쉬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주는 복귀하느라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일 자체가 힘들다 보기는, 하다 보기 보다는 쉴 때 그 시간에 있다는 게, 저도 회사 안 된 지가 좀 2008년부터 회사원이 됐거든요. 좀 됐는데 출퇴근은 언제나 그렇지만 그렇게 기쁘게 일하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 설레게 이렇게 다니면은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설렐 만큼의 애착을 가지고 있지는 않네요. 뭐 일 자체는, 직업 자체는 만족은 합니다만 밤에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검은색 차량이 잘 안 보이긴 한데 근데 앞에 역시 근데 검은색이 차가 멋지게 보이긴 해요. 되게 중후감이 있고 관리는 되게 힘들겠다, 여름에 덥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겨울에는 근데 따뜻하잖아요. 무난하게 흰색을 지금 카메라 화각이 이게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좀 많이 광각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그러니까 저 멀리는 되게 좁게 보이고 이 가까이는 좀 되게 넓어 보이네요. 그래서 실제 시야보다 조금 더 넓게 보이는 듯한 느낌은 드네요. 저 멀리 있는 게 조금만 거리 떨어져도 좀 되게 작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나비를 하긴 했는데 왜 이런 이상한 길을 우회전을 하면 될 텐데 왜 좌회전을 2번 해서 보여주는 길을 제대로 안내해 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도 차이기 때문에 좀 알기가 힘든 길이 있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었네요.
고도 차이가 좀 있는 곳이고, 여기서 직진으로 14km 정도 가면 되네요. 이제 반 정도 왔습니다. 네, 남은 거리는 20km, 시간으로는 37분이네요. 여기는 제가 길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국도 1호선으로 나와 있네요. 국도 1호선 뭐 1호선이다 보니까 좀 길도 넓고, 근데 제가 전부 다는 잘 모르지만 1호선 자체는 되게 잘 알아요. 뭐를 잘 아냐고 하면은, 제가 쿠마모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처가에 가거든요, 혼자. 나머지 가족들은 비행기로 가고요. 저는 드라이브 좋아하니까 일반 도로로 1300km 이렇게 가는데, 고속도로 아니고 일반 도로로 가려면은 국도 1호선을 타거든요. 이 동경 니혼바시에서 시작해서 오사카까지가 국도 1호선, 그리고 오사카에서 서쪽 끝까지 야마구치 현의 시모노세키 쪽까지 가는 게 국도 2호선, 그리고 국도 3호선이 규슈 쪽 상하로 이렇게 다니는 길. 상하가 아니라 남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네. 아무튼 규슈 쪽 이렇게 남북으로 다니는 길이 국도 3호선. 그리고 동경 이렇게 위쪽으로 토호쿠 지방으로 가는 게 국도 4호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도 1호선, 2호선, 3호선 이렇게 타고 가면은 그 사이에도 뭐 40km 이렇게 빠져나간 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것만 타면은 뭐 도착할 수 있죠. 올 연말에도 이렇게 쿠마모토 갈 생각인데, 그때도 영상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휴게 시간 포함해서 보통 한 40시간, 조금 무리를 하면은 30, 좀 많이 무리를 해야 35시간 되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좀 많이 걸리는데, 올 연말에는 갈 때 영상 찍어 보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구글맵 같은 걸로 치면은 이동하는 거리는 28시간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완전 철회로 27시간 달릴 수 없잖아요. 저도 20시간 넘게 달릴 수 있는데, 솔직히
24시간은 안 되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니까. 뭐 이 세상 뭐 없지 않는 있겠지만 이렇게 24시간 내구 레이스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면. 근데 솔직히 달릴 때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재밌게 달리다가 한 500시간 넘고 막 700km, 800km쯤 가면은 그때부터는 솔직히 재미는 거의 없어지거든요. 완전 뭐 수행이죠, 그때는. 근데 뭐 재밌어요. 항상 가기 전에 재밌겠다. 근데 제가 여러 번 가서 뭐 되게 극적이고 이런 풍경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이런 지금 보는 풍경 이상으로는 그렇게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富士산 근처 갈 때富士산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카메라 찍으면 그게 나올랑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보이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드라이브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 드라이브에 관한 그게 좀 있어요. 제가 혹시 언젠가 뭐 은퇴를 하겠던 전업 유튜버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식으로 장거리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날이 좀 확실히 밝아온다는 느낌은 나네요. 카메라 상으로도 약간 이렇게 푸른 빛이 좀 표시되는 것 같아요. 한 30분만 좀 더 늦게 나오면은 이 상태에서 달리면 점점 날이 밝아지는 걸 꽤 많이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조금 늦게 나왔으면 좋았으려나. 저도 5시에 지금 도착 시간이 딱 정각 5시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한 6시, 7시 지나면은 차가 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1시간 만에 돌아올 때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거 생각해서 좀 일찍 나온 건데. 카메라 배터리가 아직 40분 정도밖에 안 달려있을 텐데 벌써 카메라 배터리가 반이라서 좀 충전하면서 달려야겠습니다. 선을 연결해서. 근데 선을 연결해도 쓰는 전류가 더 많아가지고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계속은. 결국은 배터리를 갈아줘야 돼요. 근데 충전을 하면은 조금 방전되는 걸 늦춰줄 수는 있어서 저번에 보니까 충전하면서 달렸었는데 2시간? 제일 첫 번째 영상 군마 갈 때 2시간은 버텨줬거든요. 도착하니까 근데 빨간색 이렇게 간당간당 하긴 했었는데 여기는 도로가 중간에 경계석이 보니까 되게 이렇게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는, 정비를 한지 그렇게 되진 않아 보이네. 도로가 되게 좀 깔끔하잖아요.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닦인 도로 달리면 되게 기분 좋죠.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느껴지는 핸들 감각이라든가 소음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육교에도 국도 1호선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 있고, 육교 철거하나 싶었는데 철거는 아니고 그냥 보수네요. 새는 육교를 이렇게 새로 만들진 않죠. 이게 그 다리가 자유롭지 않은 분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육교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좀 육교를 자주 올라가고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위에서 보는 풍경이 좀 멀리 보이고 풍경이 좋기 때문에. 아직 새벽 4시 40분 정도인데 이제 요코하마시 츠르미구에 왔습니다. 벌써 요코하마시는 들어왔어요. 시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인구로만 따지면은 일본에서 2위죠. 근데 보통 일본에서 대도시 하면은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센다이 이렇게 꼽는데, 요코하마가 실질적으로 인구상으로 보면은 두 번째일 거거든요. 근데 워낙 동경이랑 가까워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인천시 같은 경우도 서울에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는 것처럼 되게 비슷한 포지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코하마시의 관광지라든가 그런 건 되게 진짜 잘 되어 있죠. 여기 좀 풍경이 잘 나올까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고도가 있는 곳 풍경 확 튀고 이러면 되게 보기 좋죠. 새벽 4시인데도 사람들이 간간히 보여요. 아무래도 조깅 하시는 분 같은데, 파워워킹 하고 계시던데, 저는 평소 회사 갈 때는 7시 가득 채워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렇게 운동하시는 분을 보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만 한정해서는 제가 새벽 4시 전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도 오늘은 좀 부지런하게 다닙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아침 일찍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밤늦게 이렇게 하는 거 약간 더 선호하는 편이 있어요. 아침 일찍은 똑같은데 밤은 그래도 밤을 새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적 여유가 더 있잖아요. 잠을 조금 줄이면 되지만. 근데 아침에 이렇게 활동하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회사 가는 날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체력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연비 모드로 달리지도 않고 그냥 너무 연비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재밌게 이렇게 달리려고. 스포츠 모드는 조금 시끄럽고 하니까 노멀 모드로 달리는데, 이게 EV 주행이 많다 보니까 연비가 24km 가까이 나오네요.
갈리버 중고차 매장. 예전에 중고차 사려고도 가봤는데 워낙 덤탱이를 많이 씌워가지고 별 좋은 기억은 있지 않습니다. 이 다리 무슨 다리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다닐 때 다리. 이제 도로 폭이 좀 많이 여유로워요. 좀 많이 되게 좀 도로 폭이 넓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미러로 봐도 확실히 도로 폭이 넓네요. 가로등 숫자가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로등이 너무 촘촘하게. 히가시 카나가와. 카나가와 요코하마. 카나가와현 안에 요코하마시가 있는데, 요코하마시 안에 구가 있어요. 처음에 보통 일반에 줄 섰을 때 현을 생략하고 쓸 때가 많은데, 요코하마시 카나가와쿠라고 썼길래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잘못 썼나? 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효고현에도 비슷한 게 있어서, 효고현 코베시, 근데 코베시 안에도 효고구가 있죠. 일본 행정구역 자체는 보통 이렇게 도도부현 47개의 도도부현, 도시의 도자가 동경도인데 그게 하나, 그리고 홋카이도의 길도자 그게 하나, 그리고 오사카부, 교토후 되죠. 교토후랑 오사카후, 그 두 개가 부, 그리고 나머지가 현이 되는데, 그 현 안에 각 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시 안에서도 좀 큰 시는 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죠. 기본적으로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도가 현이랑 비슷하다면 좀 도보다는 작은 것 같고, 아마 한국의 그 도 개념이 남은 게 아마 홋카이도 같은데,
홋카이도의 그 길도가 한국 경상남도 같은 그 도랑 똑같거든요. 날이 되게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딱 5시, 6시 반 정도까지는 그렇게 많이 또 붐비지 않으니까 더 좋은데, 이게 여름에 하지쯤에는 이게 아침에 찍는 게 사람도 없고 정체도 없고 딱 이 동영상 찍기는 좋을 것 같네요. 밤에 찍는 것보다.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적은데도 날이 밝아서 잘 보이고 차도 좋고 최고네요. 좀 더 빨리, 어차피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인도된 게 이 시간대라서 이 시기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국도 15호네요. 저기 그 삼각김밥 거꾸로 이렇게 달아놓은 게 국도인데, 현도는 또 각진 육각형으로 된 도로고, 현도는 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죠. 아무래도 국도보다는 급이 조금 낮다고는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좌회전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비가 조금 전에 좌회전 안내를 했었는데, 다섯 시도 안 되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돼요. 차 말고. 저기 호텔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기 반달 모양으로 된 호텔이 보여서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
왔네요. 이쪽 미나토 미라이 쪽 되게 좋죠. 여기는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처음에 2006년에 처음 왔을 때 진짜 와 좋았었어요, 개인적으로. 원래 엄청 좋았던 곳이라서 그 이상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은데 저 올 때마다 좋아요. 조금 전에 그 왼쪽으로 가서 지상을 좀 달렸었는데 이 터널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풍경도 안 보이고 그 빨리 가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비가 그렇게 안내를 해줬네요. 뒤쪽에 좀 좋은 풍경은 다 날라가 버린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곳이 아카렌가네요. 빨간 벽돌 이렇게로 된 건물, 이것도 좀 되게 유명해서 이벤트로 쓰이는 곳이고, 아무튼 이쪽 되게 좋아요. 진짜 올 때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봐도 좋네요. 여기 사람 가득 차는데 좋습니다. 여기 산보하는 걸 걸어 다니면 진짜 힐링이 돼요. 이제 거의 다 도착해 가는데, 이쪽은 뭐 드라이브로 오는 것보다는 이쪽은 진짜 걸어 다니면서 사진 찍어야죠. 되게 좋은 곳인데 제가 터널을 와가지고 좋았던 곳은 다 날려버리고 해가지고 좀 그렇네요. 뭐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이게 저쪽 길로 걸어가면 딱 좋은데 도로 일단 여기가 거의 뭐 목적지는 다 왔거든요. 목적지 자체 뭐 여기에요. 도착은 했습니다. 조금만 더 달려볼게요. 저기 왼쪽에 보이는 저기가 되게 좋은데, 이 도로로 달리면 이제 좋은 바닷가 쪽이 다 잘 안 보여서 그건 조금 안타깝네요. 여기가 왼쪽이 그 용과 같이라는 게임에서 이게 배경으로 나오는데 이쪽 야마시타 공원입니다. 여기는 사람 제법 많네요. 5시 6분밖에 안 됐는데